돈이 몰리는 곳 명동 부테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세금을 책임지는 절세미녀입니다. 네, 세금 이지입니다. 최근에 친구가 전세를 구하려고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막 찾아서 다니고 있는데 이상하게 보증금이 싼 매물이 있다는 거예요. 전세 보증금이. 이게 세금이랑도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뭐라고 부르죠? 착한 임대인 제도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은 상생 임대인 제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상생 임대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1세대 1주택 요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보유만 하면 사실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거주 요건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거주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네,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릴 상생 임대 주택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건 이제 1세대가 1주택을 팔 때 그때만 혜택을 주는 건데요. 우리가 2년 거주를 안 해도 2년을 마치 거주한 것처럼 봐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 때 2년 보유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2년 거주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2년 거주를 안 해도 된다는 게 첫 번째 효과라고 보면 되고요. 두 번째 효과 같은 경우에는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효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양도 차익 중에 일부를 공제해주는 그런 혜택인데요. 이게 이제 버전 1, 버전 2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전 1은 일반적인 장특공 특례고요. 버전 2를 지금 한번 봐야 되는데 이게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사람한테는 더 높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을 줍니다. 근데 이때 2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 그 요건을 상생 임대 주택이라고 하면 면제를 시켜준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혜택이라고. 거주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착한 임대인이 되면 거주를 한 것처럼 봐주겠다. 네. 굉장한 혜택인데요. 네.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근데 아무한테나 또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생 임대 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전에 있던 그 임대차 계약 대비 이제 새로 맺는 임대차 계약이 그 상한율을 5% 이내로 지켜야 됩니다. 그럼 이제 전에 있던 직전 임대차 계약은 기간이 최소 1년 6개월 넘어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새로 맺는 이 상생 임대차 계약도 2년 이상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채워야 됩니다. 5% 안으로만 올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전세가가 막 올라갔는데도 얘는 그렇게 올리지 못했던 거군요. 그렇죠. 네. 네네. 이 상생 임대차 계약이라는 거 그냥 우리가 5% 이내로 계약을 해주면 무한정으로 임대인한테 혜택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맺어야 될 수 있는 그 기한이 있는데요. 요번에 좀 개정된 내용이랑 또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개정됐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임차인들의 그 안정성을 위해서 나온 제도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사실은 나온 제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상생 임대 계약, 두 번째 맺는 계약이 2024년 연말까지 상생 임대 계약을 맺은 거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줬었는데요. 이번에 이 기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세법 그 시행령이 확정이 이미 됐는데요. 이게 2년 연장이 되면서 내가 두 번째 맺는 계약, 상생 임대 계약이 26년 연말까지만 계약을 맺게 되면 2년 채웠다라는 가정하에 똑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2년이 네. 연장됐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거 혜택을 누리실 수 있는 분이 좀 늘어났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우리가 전세 계약을 2년 단위로 체결하기 때문에 올해 내가 직전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 2년 이후에 연장 계약, 상생 임대 계약을 체결할 거기 때문에 이 혜택을 누릴 가능성도 커지는 거죠. 그럼 네. 굳이 들어가서 살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거주를 안 해도 그냥 내가 투자용으로 갭 투자 같은 거 요새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갭 투자를 했다가 내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더라도 그냥 팔 수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가능한가요? 그쵸. 이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전 집주인이 이미 맺어놓은 전세 계약이 직전 임대차 계약에 포함이 되나요? 이걸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럼 일단 내가 갭 투자로 집을 사고 5% 이내로만 다시 이제 전월세 계약을 맺게 되면 안 살고 팔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겠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될까요?
왠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그쵸. 네. 예, 안 되는 게 역시나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직전 임대차 계약이라는 건요, 지금 내가 직접 맺은 계약만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이 됩니다. 지금 내가 갭 투자로 산 집은요, 임대차 계약은 전 집주인이 맺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맺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전 임대차 계약이 아니고, 그러면 일단 그 갭 투자로 그 전월세 계약이 끝나고 나면요, 내가 그 다음에 맺는 계약이 비로소 직전 임대차 계약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 이내로 연장을 하든 아니면 뭐 새로운 집주인을 찾든 해야지 이제 상생 임대차 주택의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비로소 갖추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락호락하지 않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호락호락하지 않은 게 또 있습니다. 사실 임차인도 내 맘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찌저찌 맞췄어요. 5% 이내로만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전월세 계약을 맞췄는데, 갑자기 이 임차인이 자기 이사 가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 2년 채워야 되는데 갑자기 네. 이사 가겠다고. 갑자기. 네. 근데 이런 거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만약에 맞아요. 내가 이제 아기를 낳거나 하면 이제 부모님 집 근처에서도 살고 싶고 그런 사람도 있어서 제 지인 중에서도 이런 임차인을 만난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내가 조건을 다 짜놨는데 갑자기 이사 가겠다고 하면 우리 상생임대차 이 혜택을 못 받게 될까요? 그러면 너무 억울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바뀌더라도 임대 기간 2년만 맞추면 인정을 해줍니다. 통산에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단 이때 유의하실 거는 임대 보증금 혹은 그 임대 계약 자체가 금액이 동일하거나 더 낮게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못 올리나요? 못 올립니다. 아, 그대로 가야 되나요? 네. 아, 시세가 많이 오르면 굉장히 배 아플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거주 요건을 그냥 준다라는 게 혜택이기 때문에 몇 년 전에 갭 투자한 사람들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 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일 때가 있었는데, 그때 취득한 사람들은 이 상생임대 계약을 잘 활용하시면 비과세를 받고 세금 혜택을 받고 파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굉장한 꿀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임차인들 있으면 집주인이 갑자기 이제 뭐 전세 보증금이든 월세든 많이 올린다고 하면 이걸 꼭 얘기해 주면 되겠어요. 맞아요.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네. 한번 활용해 보세요라고 네. 선제안. 네, 일단 집 전화해가지고 저기 혹시 상생 임대인 아시나요? 홍 박사 할 수 아시나요? 있겠어요? 상생 임대인을 아시나요? 이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신 다음에 유려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대단한 꿀팁을 드렸으니까 많은 네. 분들이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상생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주택에 대한 이런 그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영상 마무리해볼까요? 네,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네. 세금 꿀팁은? 명동 부테크로